네, 다음은 8번입니다. 다음 버스 지수란 무엇인지 설명한 글이다. 아래 글을 참고할 때 버스 지수를 높이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미리 그어놨습니다. 구성원 중에 일부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갑자기 사라졌을 때 프로젝트가 위험에 빠질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버스 지수인데요. 자, 단위는 인원입니다. 인원인데 어떤 인원이냐? 갑자기 프로젝트에서 핵심 인력이 사라졌을 때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는 팀의 구성원의 최소 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팀원이 10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팀의 업무가 마비된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9명이 있는데 한 명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집에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제 버스 사고를 이제 재미있게, 재미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버스 사고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뭐 한 명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그렇다고 해서 팀이 마비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명 중에 뭐 9명이 사고를 당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극단적으로. 그러면 팀이 마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럼 몇 명 정도가 이 팀에서 갑자기 사라졌을 때 이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몇 명 정도가 적당한 거냐. 이제 그것을 이제 버스 지수로 나타내면서 이 숫자가 어떻게 적을수록 문제가 있는 거죠. 반대로. 클수록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팀원 중에 한 명이 사라졌다고 프로젝트가 마비된다.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처음으로 적용되었고요. 초기에 잘 돌아가는 서비스였지만 암호화되거나 그렇죠. 그 어떤 한 명이 암호의 키를 열쇠를 갖고 있다. 그 사람 없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지식 정보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없어지면 마비돼 버리는 거. 나머지는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이해도가 낮은 코드이거나 정보나 기능이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런 버스 지수가 낮아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비공유 정보가 거대해질수록 한 사람이 어떤 정보를 독점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어떤 협업적인 차원에서 팀워크적인 차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업무의 교차를 최소로 줄인다? 그러면은 버스 지수가 개선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많이 교차를 해야 되는 거죠. 교차를 해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남도 알게 되고 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게 되고 내 옆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알아야 이 사람 옆 사람이 빠져도 내가 그 일을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팀은 10명인데 다 쪼개가지고 자기 일만 해요. 자기 맡은 일만 해. 그럼 그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일을 누가 대처할 수 있어요? 대처할 수 없는 거죠. 버스 지수가 악화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보시면은 업무의 복잡도를 줄인다. 그렇죠? 누가 지금 당장 와도 대체할 수 있도록 아주 심플한 구조를 만드는 게 좋겠죠. 문서화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그 사람이 갑자기 빠졌어.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했어. 뭐 집에 뭐 상이 났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죠. 팀 구성원 간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한 사람에게 쏠리는 업무의 분담을 줄여가지고 모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버스 지수를 개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